최은정의 주식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내일은 5월 5일 어린이날인데요. 자녀 두신 분들은 어린이들,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 줘야 될지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부모님께 받은 가장 기억에 남는 어린이날 선물, 마땅히 떠오르는 건 없는데 한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께 받았던 편지인데요. 그때는 선물이 더 좋았는데 크고 나니까 그때 주셨던 편지가 마음에 참 와닿더라고요. 자,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도 좋은 편지와 함께 마음에 남는 방송, 좋은 정보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는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현재 1719포인트로 1720선도 내준 상황인데요. 자세한 시황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시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큰 폭으로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도 물량이 늘어나면서 장중 하락 반전했습니다. 1720선도 무너졌는데요. 현재 1포인트 하락한 17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9포인트 오른 1730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간밤 뉴욕 시장이 보인 강세로 상승 전환에는 성공했지만 중국이 세 번째로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와 기관의 매도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1,700억 원, 690억 원 사고 있고 기관이 1,600억 원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하루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상승폭은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현재 520선도 위협받고 있는데요. 현재 0.06포인트 상승한 5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4포인트 상승한 524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장중 525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그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추가 상승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520선을 다시 한번 지켜낼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홀로 매수 행진 벌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21억 원 사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 행진 이어가고 있는데요. 기관이 2억 원, 외국인이 26억 원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10원대 초반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현재 4원 60전 내린 1,114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전날보다 6원 60전 내린 1,112원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이 같은 환율 하락은 4월 외환 보유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과 또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환율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먼저 코스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현재 한국전력과 KB금융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0.6%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83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현대차 역시 3%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최대 판매 실적을 나타내면서 이 같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1%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LG전자 하락폭이 눈에 띄는데요. LG전자가 현재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12만 원대도 무너졌고요. 10위권 밖으로 추락한 상태입니다. LG디스플레이도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 하이닉스 역시 2%대에서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현재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부터 셀트리온, SK브로드밴드는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태움과 포스코, RCT, 동소는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0.1% 오르고 있고 셀트리온과 SK브로드밴드 1%대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에는 오늘 외국인의 8거래일째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면서 1.6% 오른 21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2만 1,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가 지난달 실적 호조와 외국인의 매수 행진이 이어지면서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자동차 시장이 4월에도 회복세를 이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시장에도 크게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3% 급등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역시 3% 크게 오르고 있고 성우 하이텍 6%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한랄공조가 4% 크게 오르고 있고 대동기어가 13%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종공업도 5%대에서 큰 순조로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두산건설이 자금 악화설로 동반 하락하면서 두산그룹주가 오늘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미분양에 대한 자금 우려는 과도하다고 분석했지만 일각에서는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서 신중하게 투자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두산그룹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두산은 장중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1% 떨어지고 있고요. 두산건설, 두산인프라코는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애플의 태블릿 PC인 아이패드가 출시 한 달여 만에 100만 대 판매를 돌파하면서 애플의 수혜주들이 오늘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예림당이 9% 급등하고 있습니다. 유빅퍼스도 4%대에서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프롬서티도 1.7%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브라질 고속철 수주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전해지면서 철도주 오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제철이 1.4%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생명전기가 3%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남광토건도 2%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예, 기관의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700억 원 이상 나오면서 코스피가 장중 하락 반전했는데요. 1,716선까지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자, 2부에 이어서 3부에서도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비숍님, 네. 국내 장이 어렵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반전했는데요. 미국 장이 1% 이상 급반등했는데 왜 유독 우리 장은 이렇게 안 좋을까요? 아무래도 예. 뭐 이미 알고 계신 대로 펀드 환매 때문에요. 기관권의 매물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유독 어제 오늘이 힘드냐 그러면은 외국인 쪽이 계속 받아내고 있었고요. 개인들은 그런 대로 나름대로 자기 흐름을 이어갔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외국인의 흐름이 며칠 전부터 이제 선물 쪽으로 또 해지가 조금 나오면서부터 깨지기 시작해가지고 외국인이 약하게 받아내기 시작하니까 기관권의 매물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우리 개인들은 그거에 반응해서 또 투매와 추격 매수를 반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과매도가 나왔고요. 오늘 아침 시세는 일단 그 과매도에 따른 반발 매수로 또 추격 매수가 나왔고요. 그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빠진 상황인데 자, 이렇게 이제 혼란스럽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장세일 경우에는 이런 잔파도를 일일이 파도 타기 하듯이 타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돈을 만들어서 현금 확보를 하고 뒤에 빠져 계시든가 그럴 수가 없거나 할만하다 이렇게 느껴지신다면 잔파도는 좀 무시하시고요. 넓게 봐서는 방향성 자체는 아직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을 좀 인지해 주시고요. 특히 이미 말씀드린 대로 며칠 전부터는 계속 중소형 개별주 아니고는요. 더욱더 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 개별주 중심으로 해서 적절한 종목으로 붙들고요. 또 조금 흔들리더라도 우리가 뭐 보통 기계적 손절이란 말들을 하십니다. 뭐 0.5%, 1% 이렇게 정하고 가시는데 그런 식의 매매법은 지금 맞지가 않고요. 약간 회사의 펀더멘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요. 매수 상태도 좀 어느 정도 낮은 가격에 진입을 하셔서 그 동사에 조금 흔들림이 있어라도 한 4, 5%까지 용인하시면서 참고 그 다음날 올라가면 팔고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시다 보면 이 가운데서도 알게 모르게 급등하는 종목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더욱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더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맛보시려면 당연히 따라붙어야 되는 것은 인내입니다. 어느 정도의 참을성을 가지고 시장을 넓게 보시는 확신을 가지고 대응을 하신다면 조금 힘들긴 하겠습니다만 대응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길게 본다면 어제 오늘의 그런 잔파도는 무시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도 올라가죠. 0.3% 오른 83만 2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반면에 LG전자가 3% 밀리고 있고 하이닉스도 3%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IT 관련주들, 대형 IT주, 그리고 오늘 밀리고 있는 대형주들 지금쯤 사보는 건 어떨지라는 생각에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대응을 좀 해볼까요? 저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사신다면 단기 매매 가능하십니다. 예. 단기적으로요. 그러나 시장에 대한 어떤 총괄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잠깐 종합지수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코스피요. 지금 보고 계신 게 종합지수 차트인데요. 거래량의 흐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볼 때 마무리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마무리 사인도 나오지 않고 있는 양상이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건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마무리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확고한 흐름 자체가 나오고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흐름 자체는 1700선 위쪽에서의 흐름이 될 테고요. 외국인의 영향력이라든가 기금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만 양호해지면은 다시 반등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1780 정도까지 오른 다음에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일정 부분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으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형주의 부분은 여기 들어가서 이거 잠깐 올라갈 때 단기 수익은 가능하지만 지금부터 들어가서 하반기까지 계속 밀고 가겠다 하면 중간에 하나의 큰 구덩이가 하나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단기 매매에 능하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대형주는 관심 갖지 마시고요. 아직 바닥에서 이탈하면서 막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준선 같은 걸 넘어가는 중소형 개별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천천히 접근하셔서 그 부분으로 중소형 개별주 시세를 잠깐 노려보시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매매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숍님과 함께 오늘장 흐름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장에서 비숍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플렉스컴을 가지고 왔습니다. 플렉스컴이요. 예, 플렉스컴은 연성 PCB 업체가 되겠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은 회사 내용 자체는 이제 흑자 전환이 되고 실적도 점점 좋아지고 또 연성 PCB라는 것 자체가요. 우리 LED TV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꼭 들어가야 되는 부품이다 보니까 동사의 패턴은 나는 이제부터 올라갈 거야라는 바닥 이탈권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성격들이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밀리고요. 차트를 보시면 어저께 한 3일 음봉을 내고 오늘 돌아서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하루만 잠깐만 내려가도 벌써 뭐 해당 종목은 뭐 그 분에게 있어서는 나쁜 종목이 되고 그러는데요. 지금은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의 시각을 가지고는 매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손절을 하고 나면 종목이 다시 올라가게 되는 일을 자꾸 겪게 되실 거니까 전체적인 펀더멘탈도 좋고요. 전체적인 차트를 길게 보시면 원형 접시 바닥을 만들고 쭉 끌고 올라가는 양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런 경우에는 7,000원만 지지가 된다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자기가 올라가는 흐름을 계속 올라가게 되는 또 위로는 8,000원만 돌파하게 된다면 바닥권에서 이제까지 흐르던 느린 상승 흐름을 바꿔가지고요. 급상승 흐름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탈바꿈이 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현재는 매수에 적합한 시점이 아니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손절 가격은요. 7,000원을 정하고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 7,000원도 좀 느슨하게 적응해도 될 만큼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맞습니다. 그리고요. 목표가액은 1차적으로 10,000원 정하시고 서서히 지금부터 받아나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비숍님의 오늘 관심 종목은 플렉스컴인데요. 현재 7,3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일단 지지선은 7,000원을 잡아보시고 1차 목표가를 10,000원 주셨습니다. 주가가 8,000원을 넘어가면 상승 탄력이 붙어서 또 쉽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문자 종목 상담 순서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오늘도 역시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고 계십니다. 한 종목 한 종목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온 종목이죠. 닉네임 술동남님께서 CU전자를 친구 추천으로 사려고 하는데 전망이 어떤가요? 하셨습니다. 100%를 사고 싶으신 것 같아요. 예. CU전자가 지금 9% 상승했습니다. 마음을 잡수셨으면 빨리 사셨으면 좀 수익이 나셨겠는데요. 현재 패턴은 좋습니다. 말 그대로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고요. 동사는 뭐 태양광 사업이라든가 OLED 또 LCD 부품이라든가 이런 쪽에 속하기 때문에 IT 부품 기업이기 때문에요. 현재 양상 자체는 바닥에서 이탈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런 정도의 흐름은 갖고 있다라고 보게 되겠는데 차트를 분석을 좀 해보면 이 윗부분이요. 지금 현재 걸려있는 1,400원대가 그냥 바로 뚫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앞부분에 계속해서 이 윗부분에 오랜 기간을 만들면서 매물대가 집합이 돼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거든요. 매물대란 뭐냐면 요 정도에서 더 가지 않겠니? 그리고 자꾸 들어갔던 사람들이요. 이제 갈 거야 그러다 확 빠지니까 팔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1,400원 올라오면 그 사람들이 이제 매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세력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쯤 가면 그 사람들이 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위로 올려주면서 비싼 가격에 받을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슬슬 밑으로 빼주면서 받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만 좀 인지를 하시고요. 1,400원 부분 가면 이미 사셨다면 매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밑에 부분에서 다시 잡아주시는데 다시 조정받고 턴해서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잡으셔야 됩니다. 그냥 잡으시면 동사는 위에 매물이 너무 많아서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다만 너무 매물이 많아서 부담스러워서 못 가요. 그래서 아래로 꺾었다 갈래요.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턴하는 거 보고 재매수하실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아직 안 사셨으면요. 지금 가격은 당연히 사면 안 되는 가격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안 사셨다면 지금 사면 안 된다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종목은 최은정 아나운서님 진단 좀 꼭 해주세요 하고 LG전자로 오늘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 분인데요. 5427님, 휴대전화 끝번호 5427님입니다. 11만 3천 원에 40%나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LG전자가 5거래일 연속 하락세입니다. 비숍님, 네. 시가총액 10위권에서도 밀렸어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 진단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LG전자는 벌써 출연해서 한 서너 번 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예. 있는데요. 다른 IT주하고 똑같이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많이 드렸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 LG전자는 11만 원과 13만 원 사이에 갇혀 있습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13만 원쯤 가면 다른 IT주하고는 틀리게 매도를 하셔야만 된다는 말을 강력하게 드렸는데요. 지금 매수 가격이 11만 3천 원씩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그 방송을 못 보신 거 아니냐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1만 6천 원까지 빠졌거든요. 그럼 다음 결과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11만 원쯤 가면 매수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산다는 게 큰 실익이 있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뭐 조그만 것도 뭐 해야겠다라고 하면 일단 잘라내셨다가요. 11만 원쯤에 다시 사시면 되겠습니다만은 귀찮으시면 그냥 두셔도 이제는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동사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다른 IT들은 좋은 것들만 가지고 있으면 LG전자는 좋은 것도 있는 반면에 나쁜 것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휴대전화 부분의 부진이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점점 커버해 나갈 것이고 가전이 좋기 때문에 커버해 나갈 건데 그것 때문에 당분간은 11만 원, 13만 원 흐름이다. 이번에도 요거 지나면 13만 원까지 또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G전자는 11만 원에서 13만 원 선에 갇혀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매도 시점이 이제 13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일단은 13만 원에 또 파시고요. 또 내려오면 이번에는 이제 11만 원이 아니고 12만 원쯤 잡아주시면 아무래도 이렇게 우량한 회사가 계속 이렇게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올라가는 흐름과 시장의 2차 상승이 맞물리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셔도 좋지 않느냐. 그 시기는 6월 달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종목은 부자 아빠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문자를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포스코 강판을 25,500원에 30%를 갖고 계신데 매도할 시점이 궁금하시다고 했습니다. 매도할 시점이면 손절을 하시고 싶으신가 봐요. 25,500원이시죠? 예, 25,500원. 현재까지는 예. 수익 구간이시네요. 그러네요. 예. 예. 더 많이 수익이 나셨다가 밑으로 빠진 거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냉형 강판 만드는 회사가 되겠고요. 실적이 중요한데 철강 회사들은 전년도에 이제 흑자 전환을 했다가요. 올해 1쿼터에는 이제 감소가 됐습니다. 영업이익이. 근데 이제 앞에 얘기는 또 2쿼터부터는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포스코라든가 철 중에 철과 관련된 종목들의 대장주인 포스코가 정책 리스크로 조금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동사도 같이 밑으로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패턴은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흐름을 만들어 놓고 위로 상승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패턴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매도를 하시려면 윗부분에 갔을 때 28,000원쯤 끊고요. 현재 가격에서는 매도라기보다는 다시 올라가는 걸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판단을 하는데 다시 올라가서 이제 팔게 되면은 3만 원을 매도 가격으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좀 넓게 동사를 좀 관찰을 해보신다면 포스코가 원자재 가격의 상품 전가 노력이 정부의 입김에 의해서 막혔는데요. 그 부분을 다시 어떻게든 풀고 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풀리게 될 경우에 동사는 3만 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넓게 보면은 4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으셔도 되는데 급한 매매를 하시는 분이라면 현재 가격대에서는 매도하지 마시고요. 다시 상승을 했을 때 3만 원 부근까지 몰고 가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부자 아빠님 포스코 강판 지금 매도하시지는 마시고요. 3만 원 선 갔을 때 그때 차익 실현하시면 또 더 높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은 닉네임 한놈만이라는 분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일진전기를 1,250원에 50%를 갖고 계신데 코스피 200 편입 종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담 좀 해주세요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예. 일진전기를 1,250원에 사시고요. 현재 가격이 1,200원이 되겠습니다. 그건 뭐 지금 레이스 중이신데요. 예. 현재 흐름 자체는 위로 올라가는 흐름은 금일은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꺾일 거냐? 꺾이는 흐름도 아니고요. 하루 오르고 하루 조정받고 하루 오르고 하루 이런 양상으로 올라가는 건 참 좋은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흐름이 나타날 때는 거래량의 부담도 없어야 되는데요. 현재 일진전기는 거래량의 부담도 없는 양상이기 때문에 금일은 조정받는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의 사이는 차트를 보시면 그 이전 고점이 되고 있는 1,500원 선에 부딪고요. 그거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양상이다 보면 되겠고, 오늘 밤 미국도 괜찮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뭐 내일 이제 휴무가 되겠나요? 그렇게 되지만 동사의 패턴은 그 이다음 흐름으로 연결이 된다면 이 상단으로 1,5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가격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패턴은 조금 버텨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10,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올라가는 흐름 자체가 뚜렷한 어떤 족적을 남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빠질 때는 손절을 꼭 지키시지 않으면 스멀스멀 빠져가지고 아주 골치 아프게 되니까요. 손절 가격 10,000원을 꼭 지키시는 정도의 범위에서 기대감을 가지셔도요, 좋지 않겠나 하는 판단합니다.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목표 가액은 12,000원까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절가 10,000원 선을 꼭 지키시고요. 또 목표가는 12,000원을 주셨으니까 삼양 옵틱스 일진전. 네, 일진전기였죠. 일진전기 역시 관심 갖고 12,000원 선에서 차익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받아볼까요? 닉네임 진달래 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삼양 옵틱스를 1,500원에 80%를 매수를 했는데 손절을 해야 되는지 목표가 좀 전해주세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삼양 옵틱스요. 삼양 옵틱스는 회사 되게 좋습니다. 예, 뭐 전기차 관련되기도 하고 CCTV 관련되기도 하고 해가지고요. 굉장히 좋은 회사고 세력도 펑펑 살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매매를 하시는 게 지금 뭐 본인도 알고선 의뢰하신 분도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네. 손절 얘기를 벌써 딱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많이 샀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사셨고요. 많이 사시고 지금 현재 판단은 손절해야 되느냐 마냐 판단 중이신 것 같습니다. 1,500원에 사시고 지금 1,395원인데요. 현재 동사의 양상은 손절을 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패턴 자체가요, 앞부분에 잡혀있는 어떤 이 마디가 잡힌 부분이 있으면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가 되겠는데, 요 마디에서 매물이 많이 밀집이 돼 있죠. 그러니까 요 마디를 연결을 이렇게 해보시면요, 1,500원에서 1,750원 사이는 매물이 무진장 많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돌을 하나 이렇게 올려놨다고 그림을 그려 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80%를 사시게 되는 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설계를 하시면 딱 맞습니다. 현재는요. 다시 올라오게 되면 일단 수정하셔야 돼요. 매수 가격 1,500원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가격은 1,300원이나 1,200원대 사이에서 많이 사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위로 올라가면 수정하시고 팔고요. 내려오면 다시 잡아주시고, 막 날아가면 어떻게 되냐? 안 날아갑니다. 돌을 하나 올려놨기 때문에 이 돌 들고 가려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선 흐름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돌 때문에 시장이 만약에 혹시 많이 밀리면 동사는 밑으로 하염없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주의하셔야 될 것은 하단에 손절 가격을 정하시는데요. 1,250원 정도 정해놓겠습니다. 매수 가격 대비 굉장히 많지 않느냐. 매수 가격 기준으로는 손절을 못 잡고요. 현재 동사의 흐름으로만 손절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을 깨게 되면 무리해서라도 반 정도는 손절하셔야 됩니다. 예, 손절 라인 1,250원 주셨습니다. 진달래님, 삼양 옵틱스 비중이 많으시니까 일단 1,250원 선에서는 40% 정도를 비중을 줄이시는 게 또 리스크 관리상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오늘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좀 전에 LG전자를 상담을 해드렸는데 지난번 방송을 못 봤었다고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됐다고 진단 감사드려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하셨습니다. 역시 5427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상담 다 못해드린 종목들은 내일 쉬고 그 다다음 날 저희가 상담을 마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자,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흐름 잠깐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3포인트 여전히 하락한 모습입니다. 1717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 이제 현재 20일 이동평균선에서도 크게 벗어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역시 장중 하락 반전했죠. 520선을 내줬습니다. 0.12포인트 하락한 519선에 걸려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국가 채무의 이자가 20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돼 있습니다. 이는 7년 전 7조 원의 3배 수준으로 올해 서울시 예산 21조 원에 조금 못 미치는 규모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중앙정부의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이 20조 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지방정부의 채무 이자까지 포함될 경우 전체 국가 채무 이자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작년 말 현재 지방정부의 순채무는 13조 5천억 원으로 연 4%의 이자율을 적용하더라도 연간 이자는 5천억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처럼 국가 채무 이자가 급증한 이유는 채무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이며 특히 국채가 이자 비용 증가의 주 요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공기관 선진화 차원에서 정규직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비정규직은 2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286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원 직원 수는 3만 8,100명으로 2008년보다 2%가량 늘었습니다. 2007년 감소 이후 2년째 증가세를 이어간 겁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코레일테크,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9곳의 비정규직 수는 1년 만에 2배로 급증했습니다. 반면 철도공사와 도로공사는 비정규직 수를 1,000명 이상 줄였습니다. 지난해까지 공공기관 정규직의 정원 조정에 나섰던 정부는 올해 비정규직 사태를 파악해 공공기관에 군사를 빼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늘 기업활동 규제 완화 특별조치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활동 규제 완화 특별조치법은 각종 법안에 산재한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하기 위해 1993년 제정됐지만 신산업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개정법에 신기술과 서비스 산업 분야의 경제, 사회적 규제를 완화하거나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들 산업의 창업과 공장 설립 절차, 입지, 환경 규제 등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규제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해 업종 간 이해 갈등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3개월 만에 사상 최대 규모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외환 보유액은 2,789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한 달 만에 65억 달러 증가해 월별 증가액으로도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한은은 외환 보유 규모가 커지면서 운용 수익도 같이 늘어 외환 보유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환 보유액 증가에는 지난달 원달러 환율의 급락세를 막기 위해 외환 당국이 시장에 개입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규모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 이어 세계 6위입니다. 네, 오늘도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으로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오늘 비타민 퀴즈는 기업의 주식 및 경영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였고요. 정답은 1번 IPO였습니다. 당첨자를 말씀드릴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1471님, 5718님, 그리고 7911님입니다. 이 세 분께는 하이리스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이 시각 3포인트 내린 1718선에 걸려있지만 코스닥은 다시 상승 반전했습니다. 0.15포인트 상승한 519선에 걸려있습니다. 내일 휴장을 앞두고 국내 증시 관망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수도 주춤한 상태입니다. 수급 상황 꼼꼼히 체크하시고 오늘장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